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 교제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배우 김수현 씨가 오늘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 내내 울먹이며 미성년 교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고 김세론 유가족 등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 교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김수현은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보이며 폭로 유튜버와 고 김세론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미성년 교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5년 전 평범한 연인처럼 1년여 교제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간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꿨던 데 대해선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다라며 이런 선택이 독이 되어 돌아올까 봐 늘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이 길어진 데 대해서도 스태프와 팬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미성년 그루밍, 채무 변제 압박에 의한 고인의 사망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수현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날짜와 내용 표현이 실제와 다르고 일부는 다른 사람의 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기관 결과를 내놨고 채무 변제 압박과 관련해선 왜 해당 인물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을 향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검증받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유족 그리고 폭로 유튜버들을 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 점도 밝혔습니다. 김수현과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유족과 폭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경찰이 오늘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최초 발화지 주변 흙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소각물이 있는지도 살폈는데요. 발화 원인과 함께 불의 확산 경로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실화자로 알려진 50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소방과 국립과학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팀은 경북 산불 최초 발화지 주변 흙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불탄 흔적 등을 조사했습니다. 묘소 주변 나무 제거를 위해 라이터를 사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변 수색을 통해 산불의 원인이 된 소각물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드론을 이용한 산불 확산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도 규명하고 또 경북 전역으로 불이 번졌기 때문에 그 화재 방향도 같이 감식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실수로 불을 낸 50대 A씨를 산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가족과 함께 조부모 산소를 찾았다 묘지 주변을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자체 현장 감식에서 발화지에서 발견된 라이터를 수거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수사팀은 라이터 등 증거품에서 지문이나 DNA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근 최초 목격자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화재 발생 상황에 대한 추가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증거품과 현장 감식 자료 분석엔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의성특별사법경찰로부터 이관한 기초조사 자료와 감식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한 뒤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영남권을 휩쓴 동시다발 산불은 잡혔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부주의까지 더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가장 잦은 시기인데요. 올해 4월도 산불 위험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산불은 물론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든 2005년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경포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까지 이 산불들의 공통점은 모두 4월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진화됐지만 산불 위험은 여전합니다. 1년 중 산불 발생 건수는 3월이 최다이지만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대형 산불은 4월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32건 중 43%가 4월에 집중됐습니다. 2023년 4월 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에만 대형 산불이 5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명과 한식, 식목일이 겹치는 4월 첫째 주는 성묘객과 입산자 증가로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날씨도 점점 더 바짝 메마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남권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수요일쯤 중부에 한 차례 비가 지나지만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의 메마름이 더 심해질 전망이라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지난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에서 강한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유엔은 중대 위기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강진 발생 사흘째인 현지 시간 30일,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5.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미얀마를 덮친 강진으로 사상자가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강한 여진이 또 강타한 겁니다. 내전 중인 미얀마의 군사정부는 월요일 기준 약 1,700명이 숨지고 3,4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망자가 이보다 많은 2,000명 이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10,000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전기 공급이 끊긴 미얀마에 강한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불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정권은 이런 참사 상황에서도 반군에 세 차례 공습을 가하는 등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중대 위기로 선포하고 약 117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Well, already before this earthquake, over 19 million people, a third of the country, required humanitarian assistance. Now, to have been hit by an earthquake of this size and scale really will push the population to the edge.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미얀마 연간 국내 총생산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지진의 여파로 30층 높이의 정부 청사 건물이 무너진 태국 방콕에서는 사망자 수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당국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등을 투입해 78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체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도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는데 동남아 지역으로 지진이 확산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네,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상호 관세 임박 등이 맞물리며 국내 증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윤영섭 기자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첫날 코스피는 3% 내리며 2,48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내리며 6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내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 가까이 내려 57,000원대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도 3에서 4%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선행 지표로 알려진 대차잔고 비율이 급증한 종목, 특히 고평가 우려가 컸던 2차 전지주 낙폭이 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이 6% 넘게 떨어졌고
에코프로는 무려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은 1조 7천억 원을 넘었고 이 중 외국인 비중이 90%에 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72.9원으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재개는 5년 만으로 글로벌 상호관세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 충격을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로 인한 증시 단기 변동이 한 달여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거 3번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짧게는 한 2주 정도, 길게는 한 4주 이렇게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어요. 외국인 매매 동향이 결국에 중요할 것 같고요.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영섭입니다.